고블린 게임에서 세머처리를 왼쪽으로 이제 이동시켜서 마치 이 기사, 나잇이 이제 움직이는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에 스크립트 적용을 해야 되니까 SS에 가서 Create로 모노 비헤비어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스크롤 세머처리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이런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되고 요 스크립트는 세머처리 게임 오브젝트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머처리 플립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두 군데 다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할 때 속도를 이제 정해야 되니까 플러스로 해서 자, 스피드 백그라운드니까 백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얼마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이 정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뒤쪽에 세머처리 묘지가 이동하는 속도는 여기에 담을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매개 변수는 게임 매니저에 담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 클릭해 가지고 게임 매니저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자, 게임 매니저 만들어 놓는데 이 게임 매니저는 스크립트라서 이대로는 실행이 안 되니까 다시 이 고블린 씬 쪽에 새로운 empty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게임 매니저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 둡니다. 적용이 됐죠. 자, 더블 클릭해서 이 게임 매니저도 우리가 코딩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스크롤 세머처리 얘도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제 올리는데 얘는 스크롤 세머처리보다는 게임 매니저에 있는 게 좋고 얘는 배경을 이제 이동시키는 겁니다. 배경 이동시키는 속도인데 외부에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퍼블릭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퍼블릭을 만들었기 때문에 게임 매니저 쪽에 가면 이 스피드는 내가 이제 스크립트가 아니고 유니티 에디터에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게임 매니저에 이제 접근을 하려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으니까 게임 매니저라는 멤버 C샵에서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필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게임 매니저를 초기화해 주는데 이 추천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찾아야 됩니다. 게임 매니저는 오브젝트를 찾아서 초기화를 시켜 줍니다. 초기화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 요 스크롤 세머처리라고 하는 거는 스프라이트를 가진 세머처리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옵셋만큼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동시켜야 되는데 자, 플러스로 x 옵셋만큼 이동을 시키면 돼요. 계산할 건데 계산해서 요 게임 오브젝트에 트랜슬레이트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x 옵셋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트랜스폼이니까 트랜스폼으로 해야겠네요. 자, 트랜스폼만큼 얘는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트랜슬레이트에 2D 뭐 이런 건 없네요. 자, 얘는 그냥 세 가지로 지금 하게 돼 있으니까 X 옵셋만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 X 옵셋을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려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PPU를 이제 정해 놓습니다. 아까 68이었죠. 68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지금 위스가 중요하니까 위스는 얘는 플롯일 필요가 없죠. 인트로 위스는 1024가 됩니다. 얘는 이미지 픽셀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뭔가 하면 픽셀 나누기 유닛,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계산을 하는 게, 자, 요 이미지의 유닛 크기를 좀 계산하려고 합니다. 요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요 이미지 유닛은 아까 우리 했듯이 PPU를 가지고 이미지 위스 1024잖아요. 얘를 나눠주면 유닛의 크기가 나옵니다. 아까 유닛 에디터에서 저절로 계산한 건데 이 스크립트에서도 필요하니까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요 이미지 위스를 얘만 복사가 돼야 되는데, 자, 요 위스를 PPU로 나누어서 저장을 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 게임 매니저에 요 백그라운드를 얼마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요 속도에다가 time.delta t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고정을 해야지 게임하는 하드웨어 관계없이 플레이어든 배경이든 뭐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고정됐으니까 그래요. 얘가 고정됐으니까 거리가 필요하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시간에 해당하는 time.delta t 곱해서 그 시간 동안만 하드웨어에 맞게 이동시켜주면 속도가 고정이 됩니다. 네, 나는 근데 옮길 때 X 옵셋만큼 오른쪽으로 옮길 게 아니고 왼쪽으로 옮길 거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적용이 됐으니까 플레이하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쫙 이동하잖아요. 자, 이동하는데 이동하다가 보면 문제가 이제 끝에서 이제 끊기니까 요거 해결하려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이미지가 만약에 이거 한번 봅니다. 요 이미지가 트랜스폼의 요 X 포지션은 갖고 오는 게 좋겠어요. 자, 플롯으로 해서 X 포지션은 갖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transform.x 갖고 와서 요 X가, 자, X 포지션이 만약에 이미지 유닛에 마이너스 값보다 작다고 하면 화면상에서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사라지면 두 칸 앞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됩니다. 자, 트랜스폼에 두 칸 앞으로 보내는 거는 요 이미지 유닛에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자, 0으로 해줍니다. 철자가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 화면에 사라지면 두 칸 앞으로 하니까 계속 화면이 이동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게임 매니저의 속도 살짝 높여볼까요? 5 정도로 한번 높여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데 이게 계속 두 칸 앞으로 가기 때문에
밤하늘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장면들이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걸로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1.5 정도 해서 좀 천천히 움직이도록 해 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사를 올려야 되는데 그 기사 올리려면 기사가 해당하는 스프라잇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사가 허공에 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발판이 필요합니다. 발판이 필요하니까 PNG 윙에 가서 스톤 플로어 이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 가지 스톤 플로어가 나오는데 뭐 마음에 드는 걸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이쪽에 다시 한번 스톤 플로어로 검색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 되는데 좀 어두운 색깔 한번 해볼까요? 얘를 다운로드도 한번 해봅니다. 다운로드가 됐고요. 그럼 여기에 다운로드에 가서 이번에는 스톤 플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스톤 플로어 이름 바꾸고 갖고 옵니다. 자, 이미지 쪽에 갖고 오고요. 자, 얘도 싱글로 해서 이렇게 갖고 올 텐데 여기 다시 지우고요. 자, 얘를 자, 갖고 오는데 이게 너무 크죠? 너무 큰데 렉트 툴 가서 얘는 줄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데 줄이면 되고 근데 얘가 숨었으니까 또 문제라서 세머처리보다는 더 상위에 그려져야 되니까 이번에는 2번으로 배정을 할게요. 2번 배정해서 얘가 이제 여기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 판은 이제 기사, 나잇을 이제 받치는 받침대, 지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상태로는 안 되고 Add Component에 가서 자, 이번엔 2D라서 2D로 가야 됩니다. 자, Physics 2D 가서 박스 클라이드를 이제 정해줘야 됩니다. 박스 클라이드를 정해줘야지 이 충돌 감지를 해서 나잇을 이 위에 안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잇을 찾아야 됩니다. 기사 찾아야 되는데 나잇이 뭐 굉장히 많은데 조금 아기자기한 느낌을 가지도록 나잇인데 게임하고 연관된 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좋은데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나잇입니다. 얘를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나잇으로 바꾸어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멀티플 안 하고 싱글로 할 겁니다. 그럼 요 나잇도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오는데 얘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니까 스케일을 0.6 정도 할까요? 0.6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0.6 정도로 해서 나잇 크기를 맞춰 놓고요.
근데 얘가 또 오더가 좀 안 맞으니까 막 이 묘지에 가리잖아요. 가리고 스턴플로어하고 같은 오더에 이제 있으면 되니까 얘는 2번으로 이제 바꿉니다. 바꾸면 이제 위로 나오게 되겠죠. 나오게 되고 얘가 이제 똑 떨어져야 되니까 자, add 컴포넌트에 가는데 일단 충돌 감지를 해야 되니까 뭐 박스 클라이더를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팔리건 클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팔리건 클라이드를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외형을 다 따가지고 충돌을 감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땅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2D라서 그러니까 피직스 2D를 써야 됩니다. 자, 리지드 바디를 또 적용을 해줍니다. 몸무게는 10 정도로 할까요? 뭐 이렇게 무겁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 얘가 밑으로 똑 떨어지게 됩니다. 자, 똑 떨어지게 되고, 자, 똑 떨어진 다음에 뭐 여기 나이스에 대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통통 튀는 느낌을 좀 주고 싶다고 하면 우리 3D에서 배운 것처럼 크리에이트로 가는데 피직스 머티리얼은 3D에 쓰는 거니까 2D로 가서 2D에 있는 피직스 머티리얼을 씁니다. 얘는 플레이어 바운스를 담당을 하는 거고요. 얘를 갖다가 나이스에 적용을 하면 플레이어 바운스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 적용되네, 머티리얼에. 얘를 할 때 바운스는 0.7 정도 할까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하면 플레이 했을 경우에 얘가 바닥에 닿으면 통통통통 이제 뛰는 느낌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캐릭터가 또 자빠지니까, 자빠지는 것도 문제잖아요. 자빠지지 않게 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회전을 못하게 제한 조건을 걸면 됩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constraint니까 freeze rotation을 해서 회전을 못하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가장 쉽게 자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튀니까 얘는 0.4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 좀 통통 튀는 느낌을 가지도록 피직스 머티리얼로 바운스도 한번 줘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하던 것처럼 이 플레이어를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또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move 플레이어를 이제 이동시켜 주면 되는 거고요. 얘를 이동시키려면 게임 오브젝트에 스크립트를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됐는가 보려면 여기 move player라는 스크립트가 적용이 됐고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자, 이동할 때 이동하는 속도가 중요한데 얘는 중요한 변수니까 게임 매니저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플롯으로 해서 스피드에 플레이어를 정하는데 얘는 좀 빠르게 4 정도, 초당 4유닛 정도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게임 매니저 선언을 하고요. 요 게임 매니저 초기화하는데 find를 해가지고 초기화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여야 되니까 자, 플롯으로 X 옵셋을 정하는데 인풋에 가서 지금 키보드 움직임을 숫자로 따가지고 와야 되니까 좌우 화살표 키는 horizontal로 이제 하는 거고, 앞서처럼 요 게임 매니저에 있는 스피드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타임점 델타 t를 곱해서 얼마만큼 움직일지를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트랜스폼으로 트랜슬레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X 옵셋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키보드에 따라서 막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잘 움직이는지 한번 봅니다. 그러면 얘가 막 움직일 수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근데 움직이는데 얘가 화면 바깥으로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얘 움직임은 제한을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할지는 눈으로 보면서 하면 됩니다. 나이스에 가서 보면, 자, 나이스에 가서 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5.3입니다. 더 뒤로 가면 한 6까지 가도 되겠네요. 6까지 가도 되고, 앞으로 가는 거는 뭐 얘도 그냥 좌우 대칭이게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로 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X 포지션을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포지션 계산을 해 봅니다. X 포지션은 트랜스폼 밑에, 포지션 밑에 X 값에 있는 거고, X 포지션은 요게 더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X 포지션이 지금 여기다가 한계값을 이제 해야 되니까 X 민하고 X 맥스 한계값을 이제 정해 놓습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퍼블릭을 하면 되는데, 이건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X 민보다는 커야 됩니다. X 포지션이 X 민보다 이꼴도 하죠. 민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X 포지션이 X 맥스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계가 딱 정해지죠. 정해지니까 얘는 그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움직이도록 제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럼 뒤로 못 가고요. 앞으로도 가다가 얘가 딱 멈춥니다.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얘 점프 하도록 하고 싶으니까 키보드 업 에로를 하면 얘가 점프를 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자, 움직인 다음에 자, 얘는 좌우 이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는 거는 점프를 하고 싶습니다. 점프를 하려면 if 문을 해서 인풋에 getKey down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getKey down 하는데 escape이 아니고, 자, up이라고 치면 up arrow가 있습니다. up arrow를 누를 경우에 얘가 점프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점프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얘 이름은 점프 플레이어 하고, 얘가 없으니까 만들어야죠. 눌러서 메소드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업 에러 하면 점프를 하는데, 점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힘을 주면 됩니다. 힘 주는 부분은 우리 코드에서 우리 지금 나잇에 컴포넌트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리지드 바디가 힘, 충돌, 가속 이런 걸 이제 담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충돌 감지는 클라이드가 하는 거고요. 물리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지드 바디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고 와서 점프를 하면 되니까 일단 리지드 바디 2D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RB로 해서 get 컴포넌트로 리지드 바디를 이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자, 힘을 얼마나 줄지도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퍼블릭으로 플롯으로 자, 폴스를 주는데 플레이에 폴스를 줍니다. 얘는 중력 가속도 12 있고 폐지고 질량도 있기 때문에 좀 크게 가야 됩니다. 1000 정도 가볼까요? 이게 안 맞으면 수정을 하면 되고요. 그럼 요 리지드 바디에
add false로 힘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자, rigid body에 자, add false로 이제 힘을 더해주는데, 얘가 벡터2로 이제 하는 거니까 벡터2에 힘을 더해주는데, 요 힘은 스칼라 값이라서 요 상태로는 계산이 안 되고요. 내가 점프할 경우에 점프는 이제 위로 가야 되니까 전체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업 방향으로 힘을 주면 됩니다. 업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폴스 플레이어는 게임 매니저 밑에 있으니까 게임 매니저 밑에 있다고 명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업 방향으로 요만큼의 힘을 줘서 얘가 점프를 하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움직이다가 누르면 점프를 하는데, 이게 계속 누르면 막 하늘로 뜨는 효과가 나오니까 업 에러를 지금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요건 좀 이상하니까 요거 좀 수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힘도 조금 더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역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게임 매니저 쪽에서 한 3000 정도 할까요? 3000 정도로 해서 점프를 얼마 하는지 봅니다. 그러면 요만큼, 요게 나의 이 밸런스에 맞으면 뭐 3000을 하는 거고요. 이게 너무 작다 싶으면 4000 해도 됩니다. 이건 내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게임 매니저 쪽에도 3000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조심할 부분은 퍼블릭으로 하면 이 변수 조정 권한은 이제는 유니티 에디터가 갖고 갑니다. 이쪽을 바꾸지 않으면 스크립트를 바꿔도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얘가 하늘로 지금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기사는 하늘을 나는 건 아니고 점프 정도만 하는 거니까 점프는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보면 이 포지션을 보면 됩니다. 이 포지션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 때 ymin 값은 마이너스 1.0 정도로 해 있습니다. 그래서 y 포지션 값이 요 ymin 값보다 작다고 하면 착륙해 있는 상태잖아요. 얘보다 높으면 점프한 상태니까 더 이상 점프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프하는 부분은 점프 플레이어니까 if 구문 써서 지금 y 포지션을 하나 갖고 옵니다. 플롯으로 y 포지션을 갖고 오는데 트랜스폼 밑에 포지션 밑에 y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y 포지션이 y 민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점프하도록 코드 구성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점프는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정상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스크립트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업데이트가 됐는지. 자, 아까 우리 할 때 요 값을 잘못 선택을 했네요. 아까 엉뚱한 거를 게임 오브젝트에 클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4네요. 마이너스 4.4니까 한 마이너스 4.4 얘를 봐야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4.44니까 얘보다 작을 때만 점프를 하도록 해야 되니까 아까 여기가 틀렸습니다. 한 4.4보다 작을 때만 점프를 하도록 소수점 한 자리에서 자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점프하는 거고요. 지금은 아무리 눌러도 점프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제한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사, 나잇이 움직이도록 처리를 했습니다.